지금부터 소폭 벽지와 장폭 합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폭 벽지와 장폭 벽지의 차이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폭이란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짧은 것을 우리가 소폭 벽지라고 하고요. 이것이 좀 긴 것을 우리가 장폭 또는 광폭 합지라고 합니다. 뭐 용어에 대한 어떤 유래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폭이 작다, 폭이 넓다, 뭐 작을 쏘 넓을 광 뭐 이런 걸 쓴 거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장폭 합지, 그 다음에 소폭 합지, 그 다음에 실크 벽지라는 것이 있는데 실크 벽지는 더 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길이를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실크 벽지와 장폭 합지 보시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소폭 합지는 폭이 53cm, 장폭 합지는 폭이 93cm, 실크 벽지는 106cm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폭, 장폭, 광폭이 왜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폭이 좁은 녀석은 요 끝과 요 끝의 두께가 달라가지고 벽에 부착을 했을 때 한 폭 붙이고 그 다음 폭을 이어 붙일 때 겹쳐지게 됩니다. 한 3mm 정도 겹쳐지게 되는데 그 라인이 두툼하게 표시가 되겠죠. 그 라인들이 완성된 벽을 봤을 때 53cm 폭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툼한 줄이 많이 보이게 되면 좀 지저분해 보이겠죠. 장폭 합지는 그 겹쳐진 부분들이 93cm 간격으로 나옵니다. 실크 벽지는 이음새가 없습니다. 맞물림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것은 실크 벽지, 그 다음 장폭 합지, 그 다음 소폭 합지 이 순이고요. 가격도 물론 마찬가지로 실크 벽지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 장폭 합지, 그 다음 소폭 합지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의 어떤 차이점, 손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실크 벽지는 기초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부직포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벽면을 부직포라는 천으로 감쌉니다. 그 천은 벽면의 양 사이드들 아래 위 한 20cm 부분만 접합이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떠 있습니다. 공간이 한 1, 2mm 또는 1, 2mm 정도 공간이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공간 도배라고 그럽니다. 실크 벽지는 벽면의 가운데를 눌러보면 벽지가 움직입니다. 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벽면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크 벽지는 기초 작업을 하고 합지 벽지는 기초 작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크 벽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음새가 없습니다. 합지 벽지는 이음새를 이렇게 겹쳐놓게 바르는 거죠. 울퉁불퉁한 벽면이더라도 겹쳐서 바르면 계속 이음새 부분을 겹쳐서 바르면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크 벽지는 딱 맞물림 시공을 합니다. 이음새가 안 보입니다. 벽면의 굴곡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이음새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평탄화 작업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고 그 기초 작업 위에다가 도배를 바르기 때문에 이음새 없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물론 실크 벽지는 도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쭈글쭈글합니다. 그것이 한 4일에서 5일 정도 말랐을 때 양쪽에서 당겨지는 장력에 의해서 뺑뺑하게 펴지면서 우리가 창호지에 물 뿌려놓으면 마르면서 물의 증발에 의해서 장력이 생기듯이 땡땡하게 당겨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실크 벽지를 바르는 원리입니다.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은 실크 벽지는 결과가 좋습니다. 합지 벽지는 벽면 굴곡, 아파트 연식 또는 그런 주변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합지 벽지도 실크처럼 공간 도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옵션, 이거 사람도 추가되고 비용도 비싸집니다.